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에서 제공하는 IBM 온에어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IBM 엑스포스 2012년 풀이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반기 리포트만 저희가 한번 여기서 그거를 논의했었는데 오늘 풀이어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이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안을 다시 고려하라, 이런 주제로 첫 번째 세션 IBM 코리아의 박형근 차장님 모시고 20분 동안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풀이어 리포트가 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나왔을 텐데. 이게 올해 2013년 3월에 네. 발표를 했고요. 네. 현재 시점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음. 이제 한글 버전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한글 버전 70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한글 버전이 이제 출시된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이 6월 달이니까 네네. 번역하는데 3개월 걸렸네. 네, 좀 많이 걸리네요. 리포트가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는 네. 몇 페이지 됩니까, 이게 리포트가? 근 100페이지 가까이 100페이지. 됩니다. 네네. 직접 그것까지 번역은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이 100페이지 된 것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엑기스들을 네네. 차장님이 보셨을 때 네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되게 좀 핵심 사항이다. 네네. 이런 것들 몇 개만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리포트 전체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에 전체적인 이제 보안 동향,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이제 시사점들, 그다음에 이제 시사점 내에서도 또 한번 이 2013년도에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들. 그래서 네. 크게 보면 이제 위협 활동, 운영 보안, 새로운 동향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특이할 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APT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들이 여전히 이제 그렇죠.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 되겠고요. 또 또 한 가지는 이제 웹 보안을 포함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회자되었던 이제 그런 보안 취약점 내지는 보안 공격들이 여전히 이제 기승을 네. 부리고 있다라는 네. 점들도 이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던 거는 여전히 있고 네네. 또 강력히 새로는 또 새로 나왔고 네네. 이게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느낌이 안 좋네요. 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이거 들었던 분들은 이 장표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네, 그죠?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지금 여러분들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들이 맨 왼쪽에 보면 어택 타입별로 나와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여기서 보면 제가 회색이 네. 이게 언노운이죠. 네네. 네, 출처불명이거든요, 이게요. 네. 근데 언노운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보안 사고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점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점 아니면 네. 어떤 공격 방식으로 이것이 발생했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경로나 원인이나 이런 것이 네. 파악되는 그런 사고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번에 봤을 때보다 네. 새끼 까듯이 네. 되게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네. 많아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보안 사고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시시하고 네. 이제 뭐 묻어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보안 사고들을 보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이제 네. 그런 보안 사고들, 예를 들면 이제 개인 정보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비스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의 이제 그 정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새끼치듯이 계속 이런 네. 보안 사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BM 온에어가 개설된다면 네네. 내년도 이맘때쯤에 네네. 또 2013년 네, 풀이 그렇죠. 리포트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네. 한번 예언을 한번 해주세요. 자, 내년도에 네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끼 더 많이 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많이 회색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반인데요. 네. 사실은 2012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네. 이제 2012년도의 교훈을 이제 잘 발판 삼아서 분명히 잘 대응을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줄여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에 대한 예측 예언, 해답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청중분들께서 네.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저 원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네,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 네. 위협이 되냐 안 되냐니까 네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상당히 이제 잘 피해 나가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기존에 사실 SQL 인젝션은 네네. 우리가 맨 처음 이 지식방송 만났을 때,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네. 만났을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 어떻게 감기처럼 계속 있네 이건. 네, 그렇죠. 예. 지금 SK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이 나오고 웹 서비스 혹은 또 웹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함과 동시에 나온 취약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래되었고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좀 더 커짐에 따라서 뭐 현재 뭐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까지 이제 포함이 이제 되다 보니까는 아, 웹이라는 것이.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게 예. 커지는 그러니까 네.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취약점도 아.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음. SK 인젝션이 굉장히 오래된 취약점이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는다고 보면은 분명히 이걸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조금 아니면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종래 이제 대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안 솔루션 기반으로 또 특정한 솔루션 영역을 말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네. 뭐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이런 취약점을 이제 대응을 이제 중심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이 효과성에 있어서는 이제 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여를 이제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잘 대응을 하려면은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보안 즉 애초에 만들 때부터 네. 안전하게 코드를 점검하고 취약점 점검을 해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좀 더 집중을 네. 하는 것이 네. 사실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솔루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네. 개발할 때 날밤 새고 네네. 완전 SIC로 막 하잖아요. 네네. 외주 막 줘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지양돼야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설계단에도. 네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보안도 그 기간 안에 포함돼서 이 프로젝트 계획을 이제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밑에 보면 본넷이라는 게 맨 밑에 보면 네네. 침해된 웹 서버상에 본넷을 네네. 구현한다. 네네. 이게 어떤 거는 거죠, 이게? 네. 이거는 이제 웹 서버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 PC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에 이제 감염돼서 소위 말하는 좀비 PC나 네. 좀비 서버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커맨드 앤 컨트롤 센터에서 전부 다 묶어서 이제 통제하는 그런 그 좀비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본넷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 지금 이제 요 장표에서는 이제 DDoS라고 하는 이제 항목으로 이제 뭐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DDoS는 분명히 특정한 공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다른 웹 서버나 아니면 이제 PC 악성 코드에 감염된 그런 PC에 의해서 공격을 하는 이제 공격 기법인데요. 이 먼저 특이할 사항은 그런 DDoS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즉 좀비화된 그런 웹 서버나 PC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네네. 분명히 이제 이슈가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종래에는 이제 단순히 나의 고객 아니면 나의 데이터 네. 이것만을 이제 지키는 이제 선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것보다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의무,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이제 그러한 이 관점이나 의식으로 높여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장표가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충분히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좀비 PC가 되거나 네. 좀비 서버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해서 네. 금전적이든 아니면 서비스든 비즈니스에 분명히 침해가 되는 그런 보안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보안을 이제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도 좀 더 다른 네. 그런 시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자꾸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연결돼 맞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감염돼서 나만 망하면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도 이제 사회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안도 사회성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보안하면 윈도우 뭐 패치 뭐 윈도우가 뭐 네. 취약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네네. 요즘은 또 자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일단은 자바라는 특성이 지금 운영체제 어떤 운영체제든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모바일상에서도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윈도우즈 기반 이제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제작사 같은 경우 한번 제작하면 윈도우즈 시스템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바 기반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제작하면은 모든 플랫폼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격자들의 패턴도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힘들게 코드를 한번 작성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질 거냐 봤을 때 아무래도 윈도우즈보다는 자바가 훨씬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는 자바 기반의 취약점 아니면 자바 기반의 제로데이 공격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 뭐 윈도우 플랫폼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 요번에 리포트에서 나왔던 하나의 네네.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장표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작년 대비 한 14% 이제 증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재밌는 이제 상반기 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네. IBM이 예측이 틀렸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 장표예요. 네, 네. IBM은 사실은 요 곡선을 보면 W 곡선으로 한 해는 증가했다가 한 해는 맞아요. 감소했다가 기억나요. 하는 패턴을 네. 이제 쭉 네, 네. 있다가 네. 2012년도에 최고 정점을 이제 찍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네. 적게 네. 뭐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하지만 분명히 2011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거는 이제 맞고요. 또 왜 감소했느냐 사실 그것까지는 좀 뭐 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작년보다는 뭐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W 곡선을 그리면서 취약점 하나를 이제 공개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다라는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아니면 그 뭐 주기가 뭐 짧아지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관심이 지금 다른 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중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요거는 어떤 이제 14%의 그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의 이제 증가를 이제 한 부분에서 이제 아까 SQL 인젝션에 대한 얘기도 했었었는데 네. 또 가장 많은 또 그 웹 취약점 중에 하나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도 그렇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도 그렇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네. 보안 취약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제 보안 솔루션 기반의 대응보다는 이제 이 개발단부터 네. 그래서 개발 보안 아니면 이 소스 코드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점 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뭐 웹이면 네. 이제 홈페이지 뭐 다 해줘. 요즘 이제 CMS 워드프레스처럼 네네. CMS 같은 것이 하나의 대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나 그죠? 네네. 네네. 그 CMS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뭔가 취약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어떤 포인트가 취약한 포인트 겁니까? CMS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웹 플랫폼이라고 네.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웹 플랫폼 뭐 그게 블로그 플랫폼이 됐든 네. 아니면 뭐 어떤 뭐 커뮤니티 플랫폼이 됐든 그렇죠. 플랫폼은 보통 굉장히 큰 자금력을 가진 물론 오픈 소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상용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그 인력과 그다음에 그 품질 테스트 검증과 뭐 보안 진단 이런 것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제품을 네. 출시를 합니다. 네. 이제 그와 반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플러그인 모듈들, 그렇죠. 네. 애드온 모듈들, 뭐 심지어는 액티브엑스 네. 이런 모듈 기반의 이제 애드온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코어 제품군보다도 이제 영세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이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는 네네. 거기서 맞습니다. 만들었지만 그 네네. 안에는 사실 네네. 개인들이 다 올린 것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는 훌륭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그런 애드온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이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걸 일일이 이제 보안 테스트를 한다거나 검증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이 분야는 앞으로 되게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시사성은 이제 뭐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이 이제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웹사이트,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네. 이제 애드온이나 플러그인 모듈에 대해서도 이제 보안 검증하는 네.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 네. 쪽 있잖아요. 네네. 애플 쪽이 그런 검사 같은 거를 더 훨씬 더 세게 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거는 좀 되게 아닌가요?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제 그 애플 쪽 앱마켓에서도 간혹 그 검사를 우회해서 이제 그 악의적인 그런 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뭐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그나마 그래도 이제
마켓에서의 그 앱들은 그 검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데 사실은 이제 모바일 환경상에서는 이제 그런 이 공식 앱 네. 채널보다도 이제 블랙 마켓 이런 아. 쪽이 이제 사실은 더 문제가 되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이제 소셜 시대잖아요. 네네. 네. 뭐 저도 이제 보면 어떤 페이스북 지인이라든지 네. 지인이 노티스가 와요. 제가 네네. 보낸 거 아닙니다. 네네. 이거 누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가 네, 네. 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네. 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셜 미디어들 보면은 그 개인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정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IBM에 다니고 있는데 IBM에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 계정으로 직장을 IBM으로 해서 네. 충분히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IBM 코리아에 다니고 있고 한국 IBM에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저랑 친구를 맺고 요청했을 때 뭐 그걸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맺은 다음에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클릭하지 않는다거나 사실 그거를 검증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들이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친구를 가장하거나 직장 동료를 가장해서 공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그 소셜 계정을 이제 해킹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이제 더 치명적이라고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더 2012년도 풀이어부터 잠깐 보니까 네네. 11년도에 비해서 네. 또 상황이 더 좀 안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도 사실 이제 학문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이제 그런 기술들, 테크놀로지가 나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뿌리가 되는 기초 학문이 튼튼하게 되면 네. 자유롭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안도 사실 기초 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전체 보안이라는 전체 틀, 프레임워크 이런 보안 아키텍처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숲을 이렇게 관망하는 이제 네.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이 보안의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사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벤트성으로 대응하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전략으로는 사실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이런 새로운 공격들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이 보안 프레임워크나 보안 아키텍처라는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제 성숙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레벨을 차차 뭐 기본에서부터 네. 성숙도 최적화하는 이런 레벨별로 계속 전체의 그런 보안 수준을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나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APT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이제 어느 특정한 그런 보안 공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해킹 방법, 보안 착증을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APT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제는 보안이 한두 개의 이벤트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 틀을 가지고 탄탄하게 이제 집을 지어가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안을 접근해야 될 네. 것이 필요하다. 자,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맞는 말씀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전체의 관점, 좋은 네, 말씀이시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네. 막 미봉처럼 터지면 탁 이렇게 네. 살던 분들이 네. 지금 말씀 듣고 그래, 나 전체의 관점 봐야겠다 한다면 지금부터 네,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을 들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팁 좀 주시죠. 네. 네. 이건 저는 이제 IBM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IBM 관점에서 팁을 드리자면 네네. IBM과 상담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쉽게 그러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뭐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IBM 보안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본인 조직의 어떤 성숙도를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네. 뭐 로드맵이라는 거는 이 기업 내에서 보안 담당자 스스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범위까지 잡아야 되느냐 하는 네. 그런 참조 모델 같은 것들이 사실은 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IBM의 참조 모델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다른 기업의 참조 모델을 가지고 하든 그렇게 전체적인
항목 어떤 항목이 전체냐 과연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그 블록을 쌓아 나가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뭐 수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이런 거 좋은 것을 일단은 네. 보고서 네. 벤치마킹 해보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큰 또 하나의 발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 마치고 바로 Q&A 시간 이따가 네네.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궁금했던 질문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Q&A 시간 바로 가질 거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자, 두 번째 세션은 좀 더 이제 아까는 이제 2010 프리어 리포터 봤다면 네. 이제는 이제 어떤 특정 사례하고요. 우리가 네. 뭐 잘 알고 있는 320 사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죠? 이 사례하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네. 최근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320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사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뭐 사이버 어택이라고. 사변 뭐 동난 뭐 뭐라고 그럽니까? 유교동난 320 사태 내지는 사이버 어택 뭐 이런 표현을 사이버 쓰고 어택. 있고요. 네네. 예. 어. 사이버 공격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분분한데 네.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네. 네.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해커 그룹이 했다라고 후이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추정일 뿐이고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 테러 국가에서 어떤 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몇몇 징후가 발견됐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직도 추정하고 네. 있는 뭐 네.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확실한 건 이제 APT 공격이라는 거죠. 그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가 했건 어디서 왔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APT 공격과 같은 제3의 어떤 320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제 APT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320 사태처럼 그것을 배우 같은 것을 네.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까?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이버 공격의 특성상 사실 그 정확하게 어디서 했다라고 밝혀내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 자체가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논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운데서 특히 굉장히 그 세탁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이 아니 이제 추정으로 그러니까 그 팩트들을 조합을 해서 거꾸로 이제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버 공격 같은 것이 또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인간처럼. 네. 네.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많이 보신 장표이고 오늘은 특히 APT 공격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PT 공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서 네.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공격하는 주요한 대상은 이제 매뉴팩처링 제조업체인데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도면이라든지 뭐 이런 예, 그렇죠. 것들? 네. 설계 이제 도면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고부가 가치 대상 회사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금융회사. 왜냐하면 금융 정보가 곧 돈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 미국 뭐 CNN에서도 나왔지만 해커들이 이제 단체로 그 아랍에 있는 특정 은행에서 돈을 인출을 하죠. 네.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돈을 찾아버리는 이런 공격도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을 털러 가는데 총을 들고 이제 은행을 털러 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3의 네. 다른 국가에서 은행을 이제 터는 돈을 약탈하는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션스 11 바뀌어야겠다. 4편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과거의 어떤 테러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총과 어떤 그 무기로 머슬, 그다음에. 그렇죠. 네. 네. 어, 그렇게 중무장한 사람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외모도 자체도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된 사람들로서 굉장히 피지컬한 그런 것도 갖고 하드웨어도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APT 공격의 주체는 오히려 더 굉장히 몸집은 왜소하고 네. 예, 그리고 네. 외향적이지 않고 컴퓨터만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추정도 해볼 수 자, 있습니다. 이게 진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APT는 네. 앞으로 2, 3년 뒤에 어떤 식으로 또 진화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 생각해본다면, 예, 네.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나갈까요? 하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뭐 계속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네. 하고요. 네네. 다음 장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그 APT 공격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침투하고 교두보 확장, 수집, 탈취하는 혹은 파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과거 뭐 침투는 아까 박형은 우리 차장님께서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회공학적인 기법,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만 계속 뚫릴 때까지 공격하는 방법을 쓰는데
했는데 이번에도 그 한 단계 약간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확장을 하는 세 번째 3단계 스테이지인 확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확장하는 방법은 제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그 악성 코드의 특정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많은 PC를 좀비화시키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내고 혹은 공격을 하고 했죠. 근데 이번 320 그 사이버 공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객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 제품의 취약점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PMS 서버의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트로이 목마를 이제 심어놓고. 심어서 퍼뜨렸죠. 네. 고객사를 공부를 하고 고객사가 쓰고 있는 제품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힘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타겟화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무엇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가 아니라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제품도 내가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대상의 행동 패턴까지 다 분석하겠군요.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네.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법도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요. 네, 빅라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그런 이제 폭력적인 걸로 테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을 갈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네, 이런 걸 APT를 이용해 가지고 네, 거대한 인명 살상을 하는 네, 그런 이제 테러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네. 약간 섬찟하기도 하고. 네. 가능하죠. 사실 APT 공격이 왜 이제 가장 요즘에 그 국가 사이버, 국가 안보까지 위협을 하냐면 사실 전쟁을 하기 이전에 과거의 전쟁은 사실 일단 전투기가 먼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중요 공격 시설을 미사일로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지상군이 들어가든 해병대가 들어가든 상륙을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공격 뭐 이런 그 비행기가 들어가서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보내고 이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버 공격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든지 혹은 전력을 끊는다든지 뭐 수도를 끊는다든지 원자로나 댐이라든지 예, 그렇죠.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혼란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혼란에 먼저 한번 쌓이고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은 이미 51%는 넘어갔다. 네. 이렇게도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네. 가상계가 이제 현실로도 전복이 되니까.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APT 공격 여러 사례들 한번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320 사태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주요 언론사 및 이제 그 금융사 공격으로 했었고요. 약 3만여 대 정도 PC, 주로 데스크탑이었습니다. 네. 이게 트로이목마를 이제 심어서 그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PMS 서버를 이용했는데 특정 PMS 서버가 윈도우즈 계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주로 데스크탑이 주로 이제 피해 대상이었고 3월 달에 이제 발생을 했고 320 때 발견이 됐고 지금 현재 지속 시간은 조사 중에 있고요. 공격 방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고 스톡스넷은 아시다시피 이란 네. 핵무기 발전소를 공격했고 공격 방법이 이제 내부 근무자 이제 직원의 USB 이용해서 들어갔고 관련돼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취약점 4가지 정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RSA라든지 오퍼레이션 오로라 이런 것들 보면 다 스피어 피싱을 썼다는 겁니다. 네. 그분의 제가 사실 PD님의 명함을 받으면 그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메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뭐 요즘 잘 쓰고 있는 SNS라든지 뭐 카톡도 특정 네. 뭐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라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을 이제 확인해 보시는 뭘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이메일을 관심 있는 부분을 계속 주기로 날리죠. 취약점을 이제 실어서 날리는 네. 거죠. 그럼 네. 보시다시피 스피어 피싱에다 엑셀, 그다음에 웹링크 이런 것들을 걸어서 날리는 거죠. 그럼 취약점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 엑셀을 클릭을 했을 때, 열기를 했을 때, 혹은 웹링크를 열기를 했을 때, 눌렀을 때 자동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네. 좀비 PC화 되고 그 이후에 저는 침투가 성공했고 교두를 마련한 거죠. 그 다음은 확장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더 어드밴스된 방법으로 확장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네. 탈취 혹은 파괴 할 수 있는 행위로 연결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교도박법이 가만히 이제 잠복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320 사태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완전 이제는 한 마리도 없다 이제 이런 네. 거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작에?
사실 그렇게 확정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렇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 개개인이 굉장히 무결성한 그 보안 의식이 최적화되어 있고 그 사용 패턴이 완전히 그 보안 체계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강요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모든 사람은 모니터링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네네. 뭐 시큐리티 헬스 체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지속적인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PT 공개한 다음에 뭔가 이제 흔적이 남는 것 같은데 네. 그 흔적은 해커들이 자랑하려고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조로 남아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흔적은 안 남기려고도 노력하는 네. 추세이고요. 네. 흔적이 남게 된다면 각 고객사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안 솔루션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남기게 되는 흔적들이고요. 네, 네. 그 흔적들을 통해서 사실 거꾸로 어떻게 공격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보고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지금 APT 공격에 대한 그 5가지 형태의 공격 그 방법을 그 스테이지 네.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그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침투할 때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당연히 남을 수 있고 교두보 확장할 때, 확장할 때, 수집할 때, 탈취할 때 이게 남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각각의 영역에서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어월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역시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접근 제어, 네. 사람, 계정에 대한 권한 관리 이런 그렇죠. 솔루션들을 잘 가지고 계시고요. 운영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정 APT가 예를 들어서 공격이 시도가 됐다. 그러면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스캐닝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 인프라 쪽에 그런 것이 남을 수도 있고 데이터에 제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데이터 접근 제어 솔루션 쪽에 그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정 DB를 내려받았으면 당연히 내려받은 흔적이 데이터 접근 쪽에도 남을 수 있고요. 외부하고 통신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좀비 PC를 제어하는 CNC 서버에 통신을 했다라는 흔적도 좀 더 인프라 쪽에 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흔적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APT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까 전 세션에서 박정현께서도 이제 전체적인 관점을 봐라. 네, 그런 게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장표인데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로그 오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퇴근한 이후에 그 계정이 갑자기 액티베이트가 되고 네. 그 계정의 컴퓨터로 갑자기 주변을 스캐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정으로 데이터 억세스가 일어나고 그 계정으로 특정 데이터를 내려받는 시도가 있고 그 계정으로 비밀번호가 5번이 틀린다든지 네. 이런 횟수가 있고 그 계정으로 특정 IP 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IP로 통신이 시도가 되고 그것이 암호화된 통신 방법으로 되고 혹은 저희 엑스펄스에서 그 외부에 있는 CNC 서버 주소가 정확히 좀비 PC를 컨트롤하는 IP다라고 네. 찍어주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맞춰서 퍼즐처럼 맞춰보면 그건 APT 공격이라는 거죠. 네. 근데 단일 관점에서 하나씩 떨어뜨려서 보자면 사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냥 흔적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네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 공격 징후, APT 공격 징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어떤 회사 내 어떤 거버넌스는 만들어져야겠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뭐 어떤 뭐 빅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거의 뭐 요새 아직까지 뭐 마케팅 통로도 있지만 네. 어째 데이터 분석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데이터 분석 많이 하게 되면 보안도 많이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체계 자체가 사실 보안 쪽에 있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 인텔리전스 체계, 빅데이터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그 매니지먼트 솔루션 혹은 시스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ESM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실 텐데요. 대부분의 그런 쪽은 지금 현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현상을 보기 위한 쪽이 많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그 법적 준거성, 준수성 때문에 많이 그 도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그 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DB에 대한 접근 지원은 6개월 동안 남겨야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계정에 대한 관리는 2년치를 남겨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다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로그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configuration information, 그러니까 그 설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플로우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다른 모든 로고들을 전부 다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APT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결국 이런 것들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또 새로운 영역인데 네, 이런 것들이 차임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네, 아 그래 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돼 있다 네. 하는데도 한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딱히 뭐 몇 프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 금융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역시 제조 쪽을 중심, 제조도 굉장히 네. 고부가 가치의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도입이 되었고 도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BI라는 용어도 옛날에 나왔던 네. 것처럼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줄여서 SI하면 SI랑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러죠. 뭐라 네. SI라 합니까? 이거 뭐라 합니까? 줄여서 아니면 그냥 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합니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헷갈리기 네. 때문에. 자 예. 그러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네. 혹은 가- 어널리틱스라는 말을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네. 뭘로 차이점이 있겠지만 뭘로 구분하시겠습니까? 가장 뚜렷한 구분점. 네. 네. 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되어 있는 곳은 네. 사실 지금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안 솔루션을 아무리 많이 갖다가 놓는다 하더라도 네. 종합적인 그 지금 제가 어떤 위협에 놓여 있는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방화벽에서 공격의 징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IPS도 IDS에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도 안티바이러스 쓰고 계시다면 그러면 엔드포인트에서는 내가 어떤 바이러스, 어떤 악성 코드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돌고 네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트워크 쪽에서 그런 로고가 있다면 그런 로고들을 통해서 어디서 공격이 오고 있고 누구하고 뭐 통신이 되고 있고 요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네. 밝혀내기 어렵죠. 네. 근데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쓰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밑에 감염된 PC 트로이 목마가 감염이 됐다. 특정 IP가 감염이 됐다. 이 IP가 데이터 억세스가 어떻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 IP가 네트워크에 있는 그 방화벽 로그에 의해서 어떤 IP하고 외부에 있는 IP하고 통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관관계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어떤 보안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가시성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점검 네. 항목이라 그러는데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체크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IBM이 320 그 사이버 어택 사건 때문에 점검 항목을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과 함께 5가지 예, 침투 단계에 따른 요 그 질문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네. 예스와 노를 통해서 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대응 방안을 아. 저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거 나중에 이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 등록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자가 진단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IBM의 네, 전반적인 요것도- 서비스 예, 그냥 다 넘어가시면 있는 예.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만 네. 또 사이버 시큐리티 인덱스. 네. 이건 아까 우리가 보안 엑스포스 리포트하고 이건 또 뭡니까? 엑스포스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 정도 네. 그 만들어내는 어떤 스렛에 대한 정말 종합적인 어떤 분석인 거죠. 대상 네. 자체가 정말 네, 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스렛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버 시큐리티 인덱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 세계 133개국에 3,800여 명의 고객이 있으십니다. 네, 예. 네. 그 고객사의 CIO 혹은 CISO 분들에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네. 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 결과 자료를 수치화 시켜놓은 이제 자료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서비스 부서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연관 나오는 거고. 네, 이것도 네. 연관 납니다. 이건 2012년 자료이고요. 처음에 보시면 세 가지가 결국엔 이 리포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APT 같은 공격에 대한 이제 언더스탠딩,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텔리전스 체계로 어프로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큐리티에 인텔리전스를 반드시 에딩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은 결국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들이 이게 모네터리 게인, 그러니까 결국엔 금전적 이익을 통해서 에스피노지 산업 스파이죠. 산업 스파이 지금은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가 네. 안보까지 네. 위협하는 형태로 2015년 정도까지 보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리를 하면. 자, 여기 보면 그 장표에 맨 어택하고 네. 인시던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넘버 어택스, 넘버 인시던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 그쵸. 차이점이 뭔지. 이게 영어로 이제 좀 네. 써 있어서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참 네. 이제 힘들어서 저도 사실 해석을 아예 안 했고요. 아, 그래서 그냥 영어로 그냥 쓰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썼고요. 네. 넘버 오브 어택스에 보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라지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한 10,000명 이상의 어떤 대기업들. 예, 대기업들 네.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1년에 73,400건 정도, 먼슬리로 따지면은 6,100건, 이걸 주로 따져도 1,400건이거든요. 이거 볼 수 없지 않나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일일이다. 예, 이렇게 많은 어택을 사실 본다는 건 굉장히 네. 힘들고, 이 어택 가운데서 어택에 대한 정의를 해놨죠. 예, 시큐리티 네. 이벤트라고 어택을 해놨고, 이거는 이제 멜리셔스 액티비티, 그러니까 악성적인 행위인데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혹은 IT 자원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어택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 네. 이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 정말 리얼한 오펜스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체계를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애니얼로 봐야 될 것이, 연 단위로 봐야 될 것이 90건에서 주로 봐야 될 것, 주 단위로 봐야 될 것 1.7건을 확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 주의 1.7건은 반드시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 전문가 혹은 그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한 이제 네. 인시던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리 아까 얼핏 이제는 해커가 네. 돈이 되는 거 네.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몰린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결국 그런 쪽으로 네. 아까 그래서 매니팩처링하고 파이낸셜 예. 인더스트리 쪽에 네. 몰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조사 저희 결과 자료에서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100%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니팩처링하고 파이낸스하고 인슈런스 쪽이 가장 네. 40 거의 합치면은 지금 한 7% 정도가 이쪽에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잠재적인 페이오프, 그러니까 돈을 이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자, 공격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공격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320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로이 목마 형태로 네. 했고, 스피어 피스팅도 결국에는 이제 악성 코드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멜리셔스 코드가 가장 많은 35%의 공격 이제 카테고리를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가 결국에는 이제 프로브 스캔, 사전적인 계속 취약점을 분석하는 형태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뭔지, 방화벽 이름이 뭔지, 그래서 방화벽에 대한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형태, 예, 네. 그런 걸로 한 28%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한 60%, 예, 그렇네요. 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예. 인더스트리별로 네. 아까 1위, 2위 하는데 매니팩처링, 파이낸스 쪽에 아까 그 순서로 나오네요. 예, 매니팩처링 그 순서대로 하고.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멜리셔스 코드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았었다, 이렇게 보여질 네. 수 있고, 예, 나머지 회사는 좀 산업군에서는 들쭉날쭉한,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거는 그만큼 해커들이 네. 돈 되는 곳 쪽으로 체계적으로 여기 네. 공격한다는 또 맞습니다. 징표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예, 네. 예. 다른 쪽은 아마추어들도 많은 거고. 예, 예리하신 판단이시고요. 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네, 그래서 이들을 공격을 이제 어디서 했느냐, 결국엔 외부에서 공격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밌는 건 보시면 멀티플 25%, 이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멜리셔스 인사이더즈가 2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수치가 재밌는 수치인 거거든요. 네, 네. 아웃사이더의 50%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외부에서 그렇죠.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잘 나가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네. 엄청난 해킹 시도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외부에서. 근데 내부에서도, 내부의 임직원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본의 아니게 합니까? 20%라는 게. 네, 20%.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 네. 야. 네.
되게 많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은 거죠. 10명 중에 2명은 네. 여전히 감시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보안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보호법이라든지 혹은 산업기밀유출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임직원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이 유출됐을 때 자기가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에겐 어떠한 손실이 발생되는지 네. 이런 교육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육 말고도. 네. 몇 가지 좀 짚어주죠. 네. 큰 그래서 것들. 네. 저희 리포트에 보면 계속 이런 공격이 일어나고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어 피싱 제가 정확하게 노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딱 보냅니다. 그 네네. 메일을.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클릭을 하는 게 가장 크다. 네. 보안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취약한 패스워드를 쓰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 다음에 네네. 뭐 이런 공격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설정에 대한 부분도 인시큐어 그러니까 그 적절하지 않은 상태로 네네. 되어 있다든지 패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게 아직도 지금 여기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가장 또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 같지만 안 지키고 있는 것 중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프로텍션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그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도입하지 않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그냥 뭐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이 이런 거 보면 뭐 해커들한테는 네. 되게 좋은 시장이 열려 있는 거네요. 요즘. 네. 그 얼마 전에 화요일이었나요? 네. 그 모 방송국에서 음. 시사기획 창이라고 네, 해서 창, 네, 있죠. 그래서 그 해킹 금융에서 안보 국가보안까지라는 안보까지라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해커가 어떤 의도로 해킹을 하고 시도를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나중에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한번 네. 해커 있잖아요. 네. 정말 고수 네. 해커 네. 모시고 한번 토크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답변하시면서요. 이게 좋은 질문이라면 좋은 질문이라고 아예 그냥 바로 해주세요. 네, 적어놓게. 네. 제가 자, 손성님, 요즘 오픈 소스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유의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 소스를 이제 활용할 때 대부분 보면 오픈 소스는 이제 소스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네. 오픈 소스 그러니까 컴파일된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이 소스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안전하냐, 더 네네. 안전하지 않다, 뭐 안전하다 하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업 관점에서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는 이제 소스 레벨로 우선 이제 보안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한 다음에 이제 그 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해나가는 이제 그런 네. 방식으로 오픈 소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음. 오픈 소스를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제 오픈 소스가 되게 많이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 네네. 활용도가 그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유미연님, 보통 우리가 과거 취약점을 잘 발견해도 미래 취약점은 발견 못하는데 뒤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래 취약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견된 취약점이 24시간이 되기 전에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이제 제로데이 그 vulnerability attack이라든지 네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네네. 네. 뒤바뀔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것들은 사실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보안 전문가나 보안 솔루션들이 하더라도 나와 있지 않는 이제 아무도 모르고 공격자만 알고 있는 공격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안 계층을 여러 계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유출했을 때 네네.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은 대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보안은 체계로 이제 대응을 하고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군에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듯이
한 명의 그런 그 사수만이 이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투라는 건 전체적인 그런 네.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롤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최신 공격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을 하겠습니다. 자, 권도영님, IBM 보안 솔루션 중에 비인가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은 있는지요? 비인가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는 것, IBM 그 엔드포인트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워크스테이션, 서버, 그다음에 모바일까지 전체 플랫폼을 이제 이 통제에 하에 놓고 실제 어떤 자선 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네. 배포, 그다음에 이제 보안 구성까지 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허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치되는 것을 이제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화이트리스트로 쓰게 되면 내가 허용 이제 한 것만 이제 쓰도록 한다든지 블랙리스트로 하면 반드시 써서는 안 되는 목록을 올려놓고 그건 아예 네네네. 실행조차 되지 되지 않도록 네네.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태준님, 시스템적인 보안은 수많은 보안 툴에 의한 방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능하지만 내부 직원에 의한 휴먼 보안 유출은 회사 내부적으로 규율을 만들어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을 방법이 없을지요? 네. 결국엔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네네. 될 것 같고요. 예, 휴먼 보안 유출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20% 멜리셔스 그렇죠. 인사이더에 네. 의해서 현직 임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법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기업분들께서도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회사 내에서는 이 정보가 굉장히 기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럼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네. 근데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고요. 회사가요? 예, 회사가 패소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게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사람을 이제 벌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돈을 이제 네네. 뭐 손해배상. 벌금을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보가 경제성,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비밀성,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회사에서 기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느냐라는 것에 비춰봤을 때 보안 솔루션을 많이 이제 뭐 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한 노력이라는 것이 나는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가 봤더니 그 정보들이 그런 여러 가지 프로텍션 시스템들에 의해서 솔루션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있고 그냥 여기저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럼 난 언제든지 들고 카피를 해서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한마디로 보호받을 만한 그 권리가 없는 회사네. 법적으로 보면. 네. 이제 판사님이 보기에는 네. 법원에 갔을 때 결국에는 네.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네. 보면 회사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꼭 하셔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 정책을 만드셔서 보안 네.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아님, 보안 프레임워크를 자신에 맞게 구성하기 위해 창조할 만한 다른 기업의 모범 사례 같은 것이 공개가 되는지요? 보안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보안 벤더마다 이제 제공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픈 보안 커뮤니티,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있듯이 커뮤니티에도 이제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커뮤니티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 내지는 보안 아키텍처를 이제 공개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큐리티 아키텍처 커뮤니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영호님, IBM은 모바일 보안과 BYOD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접근, 어떤 솔루션을 추천하는지요? 죄송합니다. 네. 모바일 보안 쪽에 대해서는 이제 IBM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이제 서브 프레임워크로 모바일 보안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안 프레임워크 상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꼭지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네. 관리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IBM 엔드포인트 매니저라는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에서의 그 안전한 앱에 대한 개발. 네. 그래서 이제 IBM 워크라이트라든지 아니면 IBM 앱스캔 같은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부분 이런 네. 것들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앱하고 모바일 서비스 간의 네. 이제 안전한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서비스 단에서의 이제 안전한 이제 보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실제 세계적으로 IBM의 보안 솔루션들이 모바일 보안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모바일 보안을 이제 그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모비님, 현재 저희 시스템은 보안 프로그램을 재설치는 동시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백업된 데이터 중 악성 코드가 숨어 있을 만한 동영상이나 개인용 프로그램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점까지 해결이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어보시고 싶어 하신 내용이 기존 백업된 데이터 중에서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 뭐 그렇게 네네. 뭐 뭐 이해를 그렇게 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기존 백업된 데이터를 일단 리스토어 하시고 그거를 올리시기 전에 아니 올린 다음에 바로 바이러스 스캔을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네. 네.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서버나 아니면 엔드포인트 단에 이제 이것도 뭐 동일한 유사한 보안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하드닝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일종의 호스트에 설치하는 IPS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기동하기 이전에 네. 아니면 이제 이 뭐 물론 커널하고 경쟁은 하겠습니다만은 뭐 동시에 보안 프로그램이 기동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이제 뭐 그런 악성 코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억제력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뭐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님, 현 정부에서 중국과 북한의 대규모 해킹에 대비해서 남한의 해커를 양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발표했나요? 네. 그 교육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IBM의 기기인지 아니면 다른 제조업체의 것인지 다른 업체의 시스템이라면 회사의 상호는 뭐 물어보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제 발표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도 뭐 양성을 해야 된다. 네.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뭐 특정 분이 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건 없었던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더라도 그냥 사이버군 이렇게 하지 해커라는 용어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럴 것 공식적으로는.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홍성곤님, 최근에 공인인증서 관련된 논의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이제 없어져야 돼.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네. 저뭐 벤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공인 인증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논지의 핵심은 그 공인 인증이라고 보는 그 관점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서 한꺼번에 묶여서 얘기를 네.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일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공인 인증에서 보면은 제일 앞에 그 액티브 X 문제도 네네.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전자 서명과 관련된 네.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인증을 관리하는 체계에 관련된 네. 것들도 이제 있을 건데, 사실은 지금 논의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구분들이 사실 없이 이 전체 시스템을 이제 통째로 이제 다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앞에 액티브 X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PK 기반의 인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국소적인 문제인데 사실 전자 서명이라든지
이 공인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네. 공인 인증 체계라고 하는 네. 이 시스템 자체는 사실 이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보안 요소로 본다 그러면은 부인 방지 기능, 인증 기능, 뭐 접근 관리 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한 요소가 아니라 네. 보안 시스템 자체를 네. 다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용님께서 이렇게 공인 인증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자바 애플에서 운영되는데 보안에 허점은 없을지요? 있다면 일반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할 때 어떻게 미연에 보안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요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네. 그 회사마다 네. 그 구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자바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요거는 좀 벤더의 뭐 좀 치우친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일 네. 수도 있어서 류지원님, 개별 보안 장비 구축과 UTM 등 단일 혼합 보안 장비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네. 일단 뭐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 틀려지겠는데 개별 보안 장비로 가게 되면 뭐 도입 비용이라든지 네. 구성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이제 UTM 장비로 가겠다는 거는 단일 형태의 어떤 멀티 펑션 그렇죠. 기능을 네네. 한 번에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구성 방법의 어떤 편의성, 그다음에 비용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시죠. 네.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성능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는 UTM 장비를 도입을 하시죠. 이제 UTM 장비 벤더에서 우리 것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고 이제 대기업에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가서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UTM에 4가지 기능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ON을 해서 쓰고 나머지 네. 이제 2-3가지 기능은 오프로 해서 쓰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쓰고 계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비용을 중시 여기는지 혹은 성능을 중시 여기는지를 보셔서 네. 그다음에 설정 방법에 있어서도 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하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지금은 망분리가 대세인데 APT 등 최신 공격에도 효과적일까요? 망분리가. 망분리요. 네. 망분리는 정통 망법에 의해서 사실 그 1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의무 대상입니다.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누가 해야 되느냐? 저번에도 한편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정보 취급자 PC 네. 플러스 알파라 하면 미션 크리티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IT 자산들에 대해서는 저는 망분리는 정말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망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일단 침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그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두 분 게스트 이름이랑 이메일 좀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두 분 게스트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름이랑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좀 다른 자료 같은 요청은 나중에 이메일 해주시 바랍니다. 최홍규님, 금일 언급된 내용이 IBM의 메인프레임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오픈 환경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IBM 메인프레임 환경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안에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로 그렇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침해 사고를 이제 거의 겪지 않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네. 이제 없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프레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공격자들이라든가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공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억제력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IBM 메인프레임이 이제 그런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웹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눅스도 이제 채용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오픈성을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메인프레임도 충분히 오픈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리눅스 기반의 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시스템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리눅스 시스템을 이제 가상화 시켜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는 가상화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웹 취약점이라든가 리눅스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메인프레임 전체 코어와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클로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시스템보다도 상당히 그 높은 보안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한수님, 6월 25일 어너니머스가 북한에 큰 타격을 입히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도 6월 25일이야 또? 그 아까도 우리 박 차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클로즈되어 있는 네.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 곳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우회 경로라든지 네. 중간 지점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는 할 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과연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이냐. 네. 메인프레임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똑같을 것 같고요. 네. 그 한번 털어봤자 털 거면 나올 거 있겠어. 돈도 없을 것 같은데 털어봤자. 자, 그 다음에 권도영님 중요 질문이라고. PMS 서버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배포를 했을 때 확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IBM식으로 답변 요청드립니다. IBM식? 사실 PMS 서버를 통해서 그 이번에 APT 어태커가 한 거는 확장이거든요. 네. 확장의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PMS 뭐를 썼느냐, PMS 쓰지 않고 다른 확장 방법을 썼느냐, 그거는 별로 사실 중요치가 않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늘어나고 확장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오히려 PMS 쓰지 않는 네. 스캐닝을 통해서 vulnerability를 통해서 네.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네. 하면 IBM이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체계, 특히 큐레이더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게 된다면 훨씬 더 잘 잡아내고 그들이 통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더 큐레이터를 통해서 네. 가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권님, 보안 장비에 생성되는 다양한 로그나 이벤트를 이용해서 APT 분석 및 대응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할지요? 우선은 이제 앞서서 두 번째 세션 시간에 이제 봤듯이 이 보안 이벤트들을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는 이 영역을 종래 이제 IPS,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이렇게 국한된 몇몇 개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전체 시스템, 심지어는 네트워크 패킷까지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틀에 이제 다 놓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래 그 통합보안 관제 이제 서비스에서의 이제 아니면 솔루션 구성할 때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성숙된 것이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는 굉장히 제한된 패턴으로 이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한된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제 IBM 같이 이제 보안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든 패턴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전체의 그런 그 시스템의 로그 아니면 이벤트, 아니면 네트워크 패킷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현재 분석하는 그 역량 대비 굉장히 그 갭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APT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침해 사고 이후에 분석을 하는데 아무리 기술자라도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같은 것은 어려울 텐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IBM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이번에 320 그 사이버 공격 때도 한번 미국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와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네. 특정한 툴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몇몇 이제 그 유명한 툴이 한 2가지 정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거를 배우신 다음에 네. 여러 번 한번 케이스를 겪어야 전문가 정도 수준에 올라서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좀 아무리 기술자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정준님, 한때는 디도스 장비가 필수였는데 현재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로 넘어갔는데 이처럼 보안도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 기존 보안 장비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실 보안에 있어서 네. 필요 있다 없다 나누는 기준은 사실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있지 보안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각각의 블럭을 이제 치워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유행을 타는 거는 그 시점에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응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행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보안 프레임워크를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이 기술들 아니면 솔루션들의 성숙도를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서로 간의 인테그레이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벤트나 로고들을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분석하는 솔루션들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성숙도 레벨을 향상시켜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보면은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불필요한 장비를 또 다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더 좋은 장비를 이제 대체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필요한 장비가 또 다른 장비와 결합이 돼서 좀 더 다른 의미를 네. 이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이벤트나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틀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화벽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안 하면은 네. 이제 룰 세팅이라든지 신규 최신 그 공격 형태로 잡을 수 있는 패턴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DDoS, DDoS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아까도 그 어택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는 있었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그 미미한 수준으로 들어 있었거든요. 네. 한 탑 10 중에 한 7, 8등 정도 네.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이제 도입은 하였으나 해커들도 아는 거죠. 도입을 열심히 많이 했구나.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과거처럼 그 좀비 PC를 한 10만 대, 20만 대 만들어서 공격하기도 많이 힘든 네. 시기가 온 거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유지 보수 안 하고 지속적인 관리 안 하면 사실 또 네. 있으나 마나한 장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때는 해커가 또 노려서 또 디도스 공격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유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만약에 도입하지 않는다, 유지 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서비스 형태로 빌려서 네. 임대나 월 단위 형식으로 받아서 쓰는 형태로 디도스의 호스트 네. 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제가 그냥 답변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제가 그냥 일단은 손성님, 권도영님, 김태준님, 류성민님, 최원규, 김완수, 박선아, 장준 또 이외에 또 나머지 7분은 저희가 질문하신 분 중에서 추려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설문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경품 보내드리려고 하겠고요. 자, 그 8분은 불러주신 호명 8분은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시면 말씀하시죠. 네. 여러 번 참석하고 있고요. 올 때마다 그리고 참석할 때마다 많은 질문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 날카로운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만나 뵙고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보안에 있어서는 뭐 많은 질문들 여러 가지 궁금증 많으시겠습니다. 사실 정도, 그러니까 어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항상 정도가 있는 거고 보안도 기초부터 탄단히 해야 APT든 뭐 클라우드든 모바일이든 빅데이터든 다양한 보안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다른 기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IBM과 함께 이제 그러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은 IBM 온에어는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